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에게 경고한다. 거짓의 편에 서지 마라.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7시 1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분 늦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때 어떤 좀 모욕적인 발언을 쓰는 것은 좀 가급적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함량미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 드렸습니다. 함량미달 권성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째 사과만 3번 했다. 트러블 메이커 된 권 리더십 시험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적 채용 실언 이딴 논란에 또 90도 사과했다. 당원의 심려끼쳐 죄송. 어제 국회에서 그저께죠. 일부러 핸드폰 문자를 노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대표 권한대행에게 보낸 문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물러나니까 잘됐다 이런 문자, 유출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지난 26일 공개되면서 여권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데다 당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원칙과도 결이 달라 후폭풍이 크다. 대통령은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당선자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속된 표현을 쓰는 게 좋은가? 깜이 안 되는 사람, 왜 노무현 대통령도 속된 표현을 썼잖아요. 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깜도 안 되는 함량 미달이 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대표 권한대행인가요? 원내대표죠.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권성동 씨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탄핵시킨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그때부터 함량 미달이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때부터 권성동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성동이를 끼고 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에 같이 참여했던 김경재 후보는 최근에 방송에서 윤핵관을 잘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권성동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고요. 권성동이는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권성동이 때문에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치하에서 고생을 했어요. 사과 한 번 없어. 그래놓고는. 이 권성동이가 몇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몇 번째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권성동이를 계속해서 끼고 도느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성동이 때문에 표를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표가 마이너스 됐으면, 권성동 장제문이 때문에 표가 마이너스 됐으면 마이너스 됐지, 권성동이 때문에 표를 얻은 게 없어요. 사람은
리더는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진작에 잘랐어야죠. 권성동이 진작에 잘랐어야죠. 장제원이 진작에 잘랐어야죠.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권성동이, 장제원 같은 사람을 쳐내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 판문점에서 2명 그 안대를 가려가지고 송환한 그 어부들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기로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문제가 점점 그 몸통으로 향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노영민이가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네. 문정부의 국정원에서 기록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국정원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노영민이가 주재한 회의에서 2명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 11월 귀순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2019년 11월 4일과 11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회의를 열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노 전 실장은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당시 청와대 참모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검찰 수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문재인이 내린 겁니다. 문재인이가 자기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을 시켰겠죠. 이제 이 문재인 사건은 이게 빼도 박지도 못하는, 좀 자꾸 오늘 아침에 속된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출을 안 해도 국제 그 인권단체에서 소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그 결정을 우리는 알아요. 문재인이 내렸을 것이다. 근데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문서가 있어요. 이제 이 노영민은 소환될 겁니다. 노영민은 소환될 거고, 벌써 노영민이 그 출국 금지되어 있나요? 노영민이 빨리 출국 금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당장이라도 노영민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영민을 소환하고, 그러면 이제 노영민이는 극구 부인하겠죠. 안 했다고. 왜? 본인이 했다면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꼴이 되니까 극구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영민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양반이 자기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의원실에 카드기를 갖다 놓고 카드 결제를 한 사람이 노영민입니다. 자기 책 팔고. 두 번째, 노영민이는 지난 8.15 그 광복절 집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살인자라고 한 사람이 노영민입니다. 정작 살인자는 노영민이에요. 이 보십시오. 이 북한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처형당했대요. 누가 살인자입니까? 노영민이 그런 사람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영민의 윗선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또 빨리 기소돼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게 늦으니까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빨리 접근하지 못하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노영민이 오늘도 비행기 타고 갈지 몰라요. 빨리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어요.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수상한 외화 송금 7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빠졌느냐? 코인 거래소에서 뺀 돈이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등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상한 외환 거래의 규모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조 534억 원, 5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지난달 말 처음 확인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당초 알려진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계속하니까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된 액은 원래 2조 5천억일 줄 알았는데 좀 더 조사를 하니까 두 은행엔 2조 5천억이 아니라 4조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7조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해외 송금 국가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3조 2천억 정도가 홍콩으로 올라들어갔습니다. 일본이 5,200억, 미국이 2,600억, 중국이 2,100억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홍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자, 이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김경제 방송에서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실대학교 이남원 교수님을 모시고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원 교수님은 코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에 투자하는 것, 즉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실험실에 실험 자금을 무한정 대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고 해외의 석학들, 즉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이 코인 거래, 가상자산에 지극히 반대합니다. 왜? 범죄 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인 거래 금액은 주식 거래 금액보다도 큽니다. 한 500만 정도 돼요. 코인 거래하신, 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분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이 빠져나간 돈이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북한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지금 야당이 탄핵을 입에 달고 삽니다. 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탄핵은 2분의 1이면 될 겁니다. 3분의 2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 탈수인이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료들은 탄핵의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탄핵 발의할 겁니다. 야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저 174석의 그 국회의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대로 내로대가 계속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범죄자와 손을 잡지 마라. 범죄자와 거래하지 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관련된 뉴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일면 기사입니다.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 첫 재판을 기일을 잡는데 150일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각각 증가했다. 민사 1심 재판은 5개월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기한을 넘기면 사건을 뭉개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은 5배로 폭증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년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는 아주 특집을 실었습니다. 왜 그런가? 김명수가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 승진시키지 않고 자기 우리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에 자기 패거리들만 승진시키니까 판사들이 뭐터로 열심히 일을 해.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대단히 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3면에도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5년 이상 판결 안 된 사건 5배로 늘었다. 판사가 재판 당사자라도 계속 이렇게 미룰 건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판결 3개만 하자는 게 암묵적인 합의다. 판사들이 3건 이상 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재판이 한 달 늦어지면 늦어질 때 13만 원씩 보상하는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 난 이 장문의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난 그래서 이 제목이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다면 150일이란 이 기사 안에 선거무효 소송이 당연히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경 기자와 유종헌 기자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지원시킨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민경호 의원 지역구 2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선거 공판입니다. 선거무효 소송 180일 내에 끝내게 되는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당연히 조선일보가 이제 조선일보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오늘이니까 이제 대법원이 180일이 넘게 되어 있는 걸 2년 3개월 만에 그것도 한 100여 군데 소송 진행되어 있는데 첫 건을 오늘 판결하는구나. 그래서 비판하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는 줄 알았어요. 없어. 이 양은경, 유종헌 기자가 쓴 그 사례 중에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그 사례 중에 선거무효 소송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선거무효 소송입니다. 지금 한 120건가량이 제기되는데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6곳밖에 안 돼요. 180일이 아니라 지금 2년 3개월째입니다. 근데 첫 선고가 열려요. 그러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죠. 조선일보가. 난 여기에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민경호 의원 오늘 선고 공판하는 게 없어요. 이 기사 안에. 조선일보 기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문이에요? 이게 신문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 오늘 민경호 의원 재판 선고 공판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재판을 뭉개는 판사들은 기사가 나왔어. 깜짝 놀랐어. 야, 조선일보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웬걸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조중동 한마디도 없어. 우리나라 언론 아무도
오늘 민경위원회 첫 성공판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부패했습니다. 조중 이것들 다 부패했어요. 자꾸 험한 얘기가 나와 죄송합니다만 이것들 다 부패했습니다. 저 좌파 매체는 얘기할 거 없고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조중 이것들 이거 다 쓰레기예요. 이거 아침에 쓰레기가 이만큼씩 배달됩니다. 저한테. 제가 여러분 쓰레기 소개해드리느라고 참 제가 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를 소개해야 하는 이 슬픈 현실. 이게 국가예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서초동 대법원에서 민경욱 의원 인천연수구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많은 시민들 모여주십시오라고 하는 포스터입니다. 6월 2일 날 민경욱 의원이 그 최종 변론이라고 할까요? 대법원에서 최종 변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최종 변론한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최종 변론을 끝으로 변론은 끝났어요. 오늘이 선고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6월 1일 날 민경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후 변론한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원본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며 그 같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진 데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2명이 정치 깡패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꿈꾼 위정자와 애국 시민들의 피값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 없이도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정과 복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인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3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 차이가 3표에서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1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 부평 갑구에서 우리 재판부 대법관님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 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의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며, 이런 정도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약 1000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춧잎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난데없는 300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과반인 1000장의 투표용지가 흉측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용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훼손된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복원시켜드리고자 지난 2년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종착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굳건한 뚝도 손가락만한 구멍에 의해 무너집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표 또는 3표의 차이가 났을 뿐이었던 재검표 전후의 득표 수가 갑자기 260여 표 차이로 벌어지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던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무효 투표용지가 1000여 장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불순한 세력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여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에 대해 오직 양심과 법령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분명한 이념적 표들을 제시하는 대법관님들의 고귀한 사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개표장에서 수만 장의 무효 투표지, 가짜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판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 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길을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분명한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단 2개의 주체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스티스, 정의라고 불리는 여러분 대법관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 대법관님들의 의로운 판결을 우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체인 민주 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경우를 위해 민주주의의 최상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에게 경고합니다. 거짓의 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인류가 탄생되고 난 후에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그리고 가장 고귀한 제도입니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 사건의 공범이 되지 말기를 명령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거짓의 편에 서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는. 예?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됩니까? 이재명과 그 부부와 관련돼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째 죽는 겁니까? 김혜경 법카 조사받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김혜경 씨를 보호자 역할을 했던 배모 씨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 배달 등 사적으로 유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배 씨입니다. 이 배 씨와 관련되어 있는 남성의 조사받다 죽었습니다. 뭐 연락이 안 된다 보니까 집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의원,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된 죽음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1처장,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김혜경 법카 조사를 받던 모 씨가 또 죽었어요. 4명이에요.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지 하거나 죽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간 사람 숫자도 많더라고요. 이건 마피아 국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란해. 무슨 뭐 인사가 어떻고 요란해. 누구를 어디로 남부지검으로 보냈니? 요란해. 도대체 안 잡아들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혜경이 안 잡아들이고 뭐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안 잡아들이고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검찰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잡아들이더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은. 이러고도 어디로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이러고도 밥이 어디로 넘어가요 검사들? 도대체 이게 이 법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도지사의 부인이 왜 법인카드를 왜 사용해? 도지사 부인이 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요? 왜 안 잡아들이는 거예요? 김혜경이. 그래 사람이 죽잖아요. 검사가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무고한 사람이 죽어. 이거 누가 죽였느냐? 검사들이 죽인 거예요. 누구 검사가 죽냐? 유한기 씨도 검사가 죽인 거고, 김문기도 검사가 죽인 거고, 그 다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했던 이 변호사도 검사가 죽인 거고, 어제 김혜경 법카 조사받던 남자도 검사가 죽인 거예요. 검사가. 왜? 할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할 일이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해. 태블릿 PC 같은 거 조작이나 하고 앉아있고. 한동훈 장관 부지런히 똑똑한 척 다 하고 돌아댕겨. 똑똑하게 뭐가 똑똑해? 이런 거 하나 잡아놓지 못하면서. 똑똑하게 뭐가 똑똑해요? 헛똑똑이지. 김혜경이 법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 뭐 건강 관련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건강해야죠 사람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재밌어요. 일단 기사가 당뇨병으로 고생한 사과를 그린 화가 그 사람이 그린 사과만큼이나 그 사과를 먹었다면 그 사람이 당뇨병으로 고생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자는 사과 화가로 불릴 정도로 사과를 40년 동안 줄곧 사과만 그렸습니다. 주로. 사과는 구하기 쉽고 금방 썩지도 않기 때문에 오랜 관찰 대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사과를 그렸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과는 금방 썩지 않으니까. 그는 화실에 사과를 놓아두고 세잔 녹아서 문드러질 때까지 관찰하며 사과를 그렸습니다. 결국 세자는 사과로 미수리 도시 파리를 정복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 아담이 먹은 사과, 만유 인력을 알려준 뉴턴의 사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사과, 그리고 볼 세잔의 사과를 합치면 4개의 사과가 되는 겁니다. 세잔은 인생 후반 당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해골과 썩은 사과를 나란히 배치해 그리곤 했는데 당뇨병으로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고단하고 죽음에 가까워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한 해석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세자는 폐렴이 악화돼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사과가 당뇨병에 좋다고 말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사과는 먹으면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서 좋다는 겁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 성분도 풍부합니다. 수분과 섬유질도 많아서 조기의 포만감을 유발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제격입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잘 익은 사과는 건강에 좋아서 의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는 사과를 꼭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조선일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 걸려 이런 기사를 쓰고 당연히 선고 공판 180일 내에 끝내게 되는데 왜 2년 3개월씩 질질 끌어서 재판을 안 하냐라는 질타를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부패했습니다. 부패했어요. 부패한 우리나라 언론, 부패한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한 우리나라 정치인 다 부패했습니다. 거짓을 보고 말하지 않는 신문, 거짓을 보고 말하지 않는 기자 다 부패한 기자입니다. 부패한 정권이고 부패한 정치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우상호, 이준석 이런 사람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덕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잠덕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새 광고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월 말에 구매했으니 2달째 사용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잔독개비를 알게 된 건 유튜브 이상로님이 방송하시는 프리덤 뉴스에서부터 봤으니 1년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렌탈도 가능하다는 말에 한번 써보자 결심해서 구매했어요. 잠독개비를 사용하기 전인 3월 달에는 수면 점수 57점, 잠독개비를 사용하고 있는 6월 달에는 수면 점수 90점, 무려 33점이나 올랐고요. 실제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3월 정도가 수면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면 또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서 이상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잠독개비 잘 구매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예, 잠독교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TV조선이 요즘 올바르지 않은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는 댓글이 있어요. 이준석 방송하는 걸 보고 TV조선 같은 방송은 폐방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오늘 대법원으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황교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나 또 민경욱 후보를 위해서, 민경욱 씨를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드는 게 아니다. 많이 오늘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입만 나불거린다. 오늘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맞습니다. 이분도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 입만 나불나불 된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선 말은 다 잡소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4.15 총선이 부정이다. 이걸 수사해야 합니다. 그게 검사입니다. 4.15 총선이 부정을 취재하지 않는 기자는 사이비 기자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는 검사는 사이비 검사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사이비 법무부 장관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대통령은 사이비 대통령입니다. 오늘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희숙, 이들은 이미 사이비 판 대법관들입니다. 이미 180일 넘는 거 지금까지 2년 3개월 끌고 있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계속 사기꾼으로 남을 것인지를 이 4명의 판사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경고가 절실히 와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국가의 월급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대법원,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정당에 있는 사람, 국민의 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대법관, 대법원 판사, 모든 국민의 세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부패와 연합한 거짓과 손을 잡은 세력들이 조중동 언론이고 KBS, MBC, TBS입니다. 예, 김명수 끌어낸다. 당연히 김명수도 감옥 가야 합니다. 이상로 위원님 처음에 유튜브 하실 때는 무척 점잖았는데 요즘 많이 격해지셨네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100분 이해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제해야지 절제해야지 하면서도 오늘 조선일보를 보고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보고 싶어요. 아, 드디어 조선일보가 정신 차렸구나. 웬걸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기분 나쁘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나하고 토론합시다. 틀림없이 저보다 후배일 것 같은데 기자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 기자로서 제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기자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자체가 함량 미달인데 뭐 알고 알았잖아요. 우리가 왜 몰랐나요? 알고도 뽑았잖아요. 왜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요. 윤석열을 뭐 때문에 찍었다? 그가 칼잡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게. 30%도 너무 높아요. 한 2%나 4%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번쩍 차리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서초동 대법원 앞으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아무도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습니다. 조중동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